최근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재판 중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? 할 필요가 없어.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.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문제 삼은 겁니다.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후 김 씨와 민주당은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며 재판 중지법에 재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을 남겼습니다.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칭한 지가 꽤 됐잖아요.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. 이재명 대표부터 그래 왔고 정청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당원 주권 한 거 아니에요? 예. 그거의 허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.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빚진 건 없어요. 오히려 이제 김어준한테 빚을 졌고 왜냐하면 민주당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뭐 공천 주고 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단은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.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또 대통령 나름의 또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둘이냐 셋이냐 뭐 충정로 대통령도 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것에 이제 싸움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충정로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고요. 여권의 권력 서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. 1위가 저는 김어준 씨라고 봅니다. 2위가 정청래고 3위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.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 166명 가운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신 분이 106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.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물론 당연히 뭐 성향이 다르니까 안 나오겠지만은 근데 김민석 총리도 에이펙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김어준 방송이에요. 거기 가서 나 서울시장 나갈 그럴 일 없다. 김어준 씨가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했잖아요. 여당 의원 앉혀놓고. 그다음부터 공론화된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. 김어준 씨야 뭐 그 위기를 보조시켜서 음모를 또 팔아야 되는 분이니까 좀 그렇다 보는데,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앙이땡 굴뚝에 연기를 하겠냐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,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뭐 좋아하지만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 봤을 때 보수랑 진보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.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는 순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공격해요. 그 당시에 조금 더 젊었었던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한미 관계 좀 개선해 보려고 부시에 푸들이다 뭐 이래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? 네. 아니 이라크 파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전쟁을 하는데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 진보 계열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.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처음에 광고판은 약간 왼쪽 끝인 것 같았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이제 조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 본인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올 줄 아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저는 정권이 어디서 누수가 올 수 있는지 잘 알고 또 그런 선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정청래, 김어준 조합 이런 것들이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감을 느낄 거다.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은 상임 과정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중앙재판관 한 명이 고등법원장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지층에서 불안해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 재판 재개되게 되면 반드시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적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갈등이 이게 사실 끝나야 될 일이거든요. 이미 선출이 됐어요. 그 변성환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.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유동철 동의대 교수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줍니다. 유 교수는 공천을 받고 수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.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에 나선 유 교수를 컷오프시키자 친명 외곽 조직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명백한 당원 주권 말살이자 폭거입니다.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.
유 교수는 친명계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냥 절차적으로 큰 문제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정무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상황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제가 왜 부산시당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원내 인사도 아니고 원외 인사고 부산시당이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에게 썩 유리한 지역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냐 봤더니 이 유동철이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그 공동 대표더라고요. 근데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정치학교 같은 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할 만큼 완전 찐명 계파거든요. 근데 여기에 공동 대표를 경선 한번 제대로 못 붙여두고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해버렸던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. 시당위원장은 그 시의 비례대표 시의원들을 공천할 그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단 하나도 저 사람에게 그 공천권을 줄 수 없어. 무조건 내 사람으로 할 거야 하면서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간 변성환 위원장이 결국 가져가게 된 거거든요. 이거는 저는 정청래와 김어준을 한 팀으로 한 이쪽 팀과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를 한 팀이 지금 그 물밑에서 굉장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유동철 교수의 그 경선 탈락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지금 여권의 좀 분화라고 봅니다. 저는 지금 그 진보 좌파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인물을 난 김어준 씨라고 보고 있어요. 그 정청래 대표나 뭐 김어준 씨는 뭐 전통적 민주당 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뭐 친 이재명계 개딸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국 그 전 장관 그 사면 때 김어준 씨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상당히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했습니다. 왜요? 뭐냐면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갖고 노는 거다. 이재명 대통령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. 어떤 의미냐면 그 결정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고 싶은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. 이재명 대통령을 대단히 힘들게 했죠.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 측에서 사면해달라고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거예요. 대통령이 지금 아직 30일도 안 됐을 때 재원절날 사면해달라고 난 단 하루도 못 있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.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내키지 않아 했어요.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. 선뜻 내켜서 한 게 아니에요. 그걸 갖다 그렇게 왜곡을 해서 선전을 한 거예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유동철 교수 그 경선 탈락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와 반대에 있는 여권 내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소시계질을 계속 하면서 이 불씨를 이어갈 거라고 좀 봅니다.